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의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인 2나노미터, 이 NM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중국산 장비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결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나노 공정, 이거 당장 내년부터 스마트폰 AP나 고성능 컴퓨팅 칩 같은데 다양하게 쓰일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기술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랫동안 일부 공정에서는 중국산 장비를 써왔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2나노 라인에서 제외하기로 했을까요? 이 결정이 또 TSMC의 그 야심찬 2나노 생산 계획, 그리고 막대한 투자 비용, 또 애플이나 퀄컴 같은 핵심 고객사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살펴볼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결정의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게 반도체 산업 전반, 또 더 나아가서 미중 관계에 던지는 의미까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맥락, 또 통찰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사실부터 명확히 하죠. TSMC가 대만하고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최첨단 2나노 공정 팹,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요. 중국 본토 기업이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단호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결정의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한 배경은 역시 미국의 잠재적인 규제 움직임입니다. 특히 보조금하고 연계된 압박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의회에는 중국 장비 구매 금지법, 영어로는 China EQ Act라고 하죠. 이런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입니다. 아, 그 법안이요? 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대표적으로 칩스법, CIPS-ACT라고 하는 거요. 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 기업,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을 지칭하는 거죠. 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장비 쓰지 말아라 이거군요. 그렇죠. TSMC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하고 관련해서 CISP-ACT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또 세제 혜택 이런 걸 받을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비슷한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면 중국산 장비 쓰다가 보조금 자격 박탈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 라인 가동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2나노 프로젝트인데 이런 리스크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는데. 네. 따라서 TSMC가 이 규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단순히 중국산 장비 성능이 떨어져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규제 가능성, 특히 칩스법 보조금이라는 어떤 당근과 채찍, 이게 연계된 상황에서 내린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전 공정에서는 일부 중국 장비를 썼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장비가 이번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이전 세대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나노나 5나노 같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공정 라인에서는요. 중국의 대표적인 식각 장비 회사인 AMEC라고 있습니다. Advanced Microfabrication Equipment Inc. 차이나, 우리말로는 중미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부 식각 장비나 또 2016년에 중국 자본에 인수되긴 했는데 원래는 미국 회사였던 맷슨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여기 세정 장비 같은 것들이 사용됐던 걸로 파악됩니다. 아, 그런 회사들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번 2나노 공정부터는 대만 내 신주, 가오숑 팹은 물론이고 미국 애리조나 팹에서도 이런 중국 기업들 장비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단순히 완제품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반도체용 소재나 화학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까지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전반을 아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와, 이거는 공급망 전체에서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좀 근본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군요. 단순히 장비 몇 개 빼는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사실 TSMC가 3나노 공정 준비할 때부터 이미 중국산 장비 배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까요? 지금과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 부분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양산 준비를 하던 시점, 그러니까 대략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첫째는 기술적인 복잡성, 그리고 전환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3나노라는 새로운 공정 노드를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기술적 허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익숙하게 써오던 공급업체의 장비를 다른 걸로 교체한다? 이거는 수율이나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추가하는 셈이었죠. TSMC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너무 컸군요. 네. 둘째,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국 정부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압박이나 규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칩스 액트 제정되기 전이었고요. 미중 기술 경쟁이 지금처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거나 노골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군요. 네. 따라서 당시 TSMC로서는 기술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산 장비를 배제해야 할 강력한 외부적인 동인,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의 명확한 정책 방향, 특히 보조금과 연계된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이 딱 대두되면서 TSMC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대응이 된 거죠. 네. 결국 타이밍과 지정학적 압박의 강도, 이게 이번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술적 안정성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미국의 정책이라는 외부 변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네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SMC의 2나노 공정 계획, 이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야심찬가요? 생산은 언제쯤 본격화되는 겁니까? 네, TSMC의 2나노 계획은 매우 공격적이고 야심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에요. 대만 신주, 틴슈라고 하죠. 여기에 위치한 연구개발, R&D 중심 팹에서 첫 2나노 웨이퍼 생산을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본격적인 양산이라기보다는 최종 점검 및 시험 생산 성격이 강할 거고요. 시험 가동이군요. 네, 이후 내년, 즉 2026년부터는 가오슝에 건설 중인 새로운 팹들에서 본격적인 대량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미국 공장의 경우는 초기에는 4나노 생산에 좀 집중하고 2나노 생산은 아마도 2027년 혹은 그 이후에 시작해서 대만 팹의 생산 능력을 보완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가오슝의 P1, P2 공장하고 신주의 기존 팹을 활용한 P1, P2 라인, 이렇게 총 4개의 2나노 팹이 완전 가동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오슝 P1 시설 같은 일부는 이미 장비 반입하고 설치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P2 시설들도 건설과 병행해서 준비 중입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 4개 팹의 월간 총 생산 능력을 합치면 약 6만 장, 300mm 웨이퍼 기준으로요. 그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6만 장이요? 와. 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수율, 영어로는 yield라고 하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TSMC 2나노 공정 시험 생산 단계에서 이미 수율이 60%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요. 60%요? 초반에요? 네, 수율이라는 게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칩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양품 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양산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60%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네, 높네요. 네, 이건 TSMC의 2나노 공정 기술이 상당히 안정화됐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월 6만 장 생산 능력의 초기 수율 60%라. 와, 정말 엄청난 규모와 기술력을 보여주는군요. 이러니까 주요 고객사로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겠네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산 장비 배제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겁니다. TSMC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2나노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팹 건설하고 EUV 노광 장비 비롯해서 초고가 첨단 장비 도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빨리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거든요. 네, 투자 회수가 중요하죠. 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잠재적인 지원, 특히 칩스 액트 보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외부 규제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따라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결정은 이런 운영 리스크와 재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TSMC의 생존 전략하고 직결된 문제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도 정작 이 최첨단 칩을 구매해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나노 웨이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이 2나노 시대를 맞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현실입니다. 현재 업계 예상을 종합해보면요. 2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은 이전 세대인 3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보다 무려 50%가량 비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0%나요? 네,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300mm 웨이퍼 한 장당 약 3만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우와, 4천만 원. 더욱이 TSMC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나노 공정 도입 초기에는 고객사들한테 별도의 가격 할인이나 우대 조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최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력하고 당분간 TSMC 외에는 2나노 양산이 가능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어떤 시장 지배적인 위치, 자신감 이런 걸 반영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희소성 높은 명품처럼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 이런 배짱에 깔려 있을 수도 있죠.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 50% 인상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고객사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 비용 증가는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결국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객사들은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최종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이런 것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TSMC가 고객사들의 개발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바로 사이버 셔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MPW 서비스인데요. 사이버 셔틀이요? 네, 이건 여러 고객사의 다양한 칩 설계를 마치 셔틀버스처럼 하나의 테스트 웨이퍼에 함께 실어서 제작하고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 고객사가 단독으로 비싼 테스트 웨이퍼를 제작하는 것보다 비용을 훨씬 절감하면서 자신들의 칩 설계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공동구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이버 셔틀은 주로 칩 개발 초기 단계나 소량 생산, 프로토타입 제작 시의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지 본격적인 대량 양산 단계에서의 웨이퍼당 단가 자체를 낮춰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고객사들은 2나노 공정이 제공하는 더 높은 성능, 더 낮은 전력 소모, 이런 이점을 얻는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이버 셔틀이 개발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양산 비용의 근본적인 부담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경쟁 구도가 이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TSMC가 2나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2나노 GA 공정,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하죠. 이 공정에서 성공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GA 공정이요? 네. GAA는 기존의 핀팻 구조와 달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예를 들어서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 같은 칩에요.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대량 양산 체제를 조기에 갖추게 된다면 이건 TSMC에게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삼성이 잘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TSMC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 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협상력이 생기고요. 양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웨이퍼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 개발 및 양산 성공 여부는 향후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의 가격 경쟁 구도를 결정짓고 결과적으로 고객사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삼성의 2나노 로드맵하고 수율 확보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군요. 자, 그럼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요. 이번 TSMC의 결정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 현황은 어떤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시장이거든요. 막대한 내수 시장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예를 들어서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 일명 대기금이라고 하죠. 이런 막대한 자금 지원에 힘입어서 수입 대체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자국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지원이 막강하죠. 네, 실제로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각,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AMSC, 중미반도체나 너우라 테크놀로지, 북방화창 같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고요. 자국 내 파운드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막 증착 핀편 디포지션이나 세정, 클리닝 장비 등 비교적 기술 난이도가 낮은 분야에서도 국산화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긴 있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최첨단 공정, 특히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의 필수적인 핵심 장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포함한 리소그래피 분야. 이건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상의 극도로 미세한 패턴 오류나 결함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측정하고 검사해야 하는 하이엔드 계측 메트롤로지 및 검사 인스펙션 장비 분야 역시 미국의 KLA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일본의 레이자텍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죠. 핵심 장비는 여전히 어렵군요. 네, 정밀한 이온 주입 장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런 최첨단 핵심 장비 분야에서 중국산 장비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범용 장비나 성숙 공정에서는 중국산 장비의 입지가 커지고 있지만 2나노와 같은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아직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TSMC의 결정, 즉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최첨단 2나노 공정에서는 중국산 장비를 아예 배제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TSMC만의 공급망 전략 차원을 넘어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그 원대한 목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TSMC는 단순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방향과 표준에 이끌어가는 일종의 트렌드 세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TSMC가 최첨단 공정에서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과 다른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는 결국 적어도 현 시점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 유럽, 일본 등 비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현실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특히 TSMC처럼 글로벌 시장을 주무대로 활동하거나 미국 정부의 파트너십 또는 칩스 액트와 같은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주요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급망에서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는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자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TSMC의 결정은 기술적인 요인,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 그리고 지정학적 고려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려진 매우 전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부품 조달 정책 변경을 넘어서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분절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또는 탈중국화, 디리스킹 및 미국 중심의 전략적 재편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TSMC가 최첨단 2나노 공정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그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규제와 칩스법 보조금 확보라는 지정학적 또 경제적 압박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고, TSMC는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2나노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어쩌면 불가피하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이면에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이전 세대보다 무려 50%나 비싸진 웨퍼 비용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점. 물론 사이버 셔틀 같은 개발 비용 절감 방안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결국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2나노 GAA 공정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이 고비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TSMC라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고객 만족, 기술 리더십 유지, 그리고 거세지는 지정학적 압박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공급망 관리 이슈를 넘어섭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분절화와 전략적 재편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경랑 속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경제 논리나 기술 효율성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고심 끝에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번 TSMC의 결정은 기술과 경제 논리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인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 지정학, 테크노 지오폴리틱스적 고려가 반도체 산업은 물론 다른 첨단 기술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나 비용 구조, 그리고 글로벌 협력 구도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와 비용을 초래하게 될지 계속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반도체 산업의 최신 동향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